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평소에 어떤 술을 즐기시나요? 오늘은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맥주를 선호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술을 선호하는 주종에 따라서요, 건강 관련 생활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 간질환학회 연례회의에 소개된 툴레인 의대 연구진의 발표문을 토대로 해서요, 건강의학 웹진 헬스데이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참고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와인이나 증류주, 소주라든지 위스키, 보드카, 진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류주를 선호하는 분들보다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식단의 질이 낮고 활동량이 적으면서 흡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발표를 맡은 툴레인 의대 메들린 노백 박사는요, 이러한 생활 습관 요인이 이미 과음으로 간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알코올 남용은 미국에서도 간경화의 주요 원인이고요. 대사기능 장애 관련 지방간 질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경화와 지방간 질환, 이 두 종류의 간 질환은 공존하는 만큼요, 이러한 상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생활 방식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연구진은 술 마시는 미국인 성인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한 자세한 질문에 약 39%는 맥주만, 22%는 와인, 18%는 독주, 21%는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들 음주자 중에서는요, 100점 만점의 건강한 식습관 지수에서 적절한 건강한 식습관으로 간주되어지는 80점에 근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맥주만 마시는 사람들은 49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인 애호자들은 55점, 독주 애호가나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서 마시는 사람들은 약 53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맥주 애호가들의 경우에는요, 일일 총 칼로리 섭취량이 가장 높았고 신체 활동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많이 먹고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맥주를 선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노백 박사는요, 이러한 식단의 차이는 어떠한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함께 먹는 안주가 결정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아무래도 맥주는 기름진 가공육이 포함된 저섬유질, 고탄수화물 안주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반면 와인은요, 일부 육류라든지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치즈 같은 것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안주에 따라 당기는 술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튀기거나 짠 음식은요, 와인이나 독주보다는 맥주가 더 땡기는 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건강한 생활 점수가 80점이 안 되는 50점대라는 것과 이 중에서도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고칼로리에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맥주를 좋아하는 부류는 아닌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주위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떠신 분인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맥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나쁜 것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세상에는요,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먹는다 하더라도요,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다양한 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맥주를 적당량 마시게 되면 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화학학회 연구팀이 라거 맥주라고 하는 것은요,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해서 만드는 맥주를 말하는데요.
이런 라거 맥주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요. 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라거 맥주를 매일 한 병씩 4주 동안 마신 남성의 장내 미생물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 안에 다양한 유형의 박테리아가 늘어나게 되면요, 심장병을 비롯하여서요, 당뇨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맥주에는 폴리페놀 등의 기능성 성분들이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발효 미생물들과 연합하여서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소량의 맥주가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맥주의 원료인 홉 속에 든 성분이 세포들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서요,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런 맥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는 또 있는데요. 맥주와 레드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은요,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적당량은 남성은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여성은 하루에 한 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주의 좋은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장 결석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 결석의 고통은요, 출산의 고통보다도 심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통증이 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결석을 배출하는데 맥주가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권하는 내용들입니다. 맥주의 원료인 홉에 들어있는 화합물은요, 뼛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더디게 해서요, 우리 몸속에서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 결석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론상으로 그렇지만 꼭 이 내용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맥주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가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알코올도 뼈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규소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 기능이 크지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맥주 속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맥주의 주 원료인 보리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혈중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의 수치는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조절이 되면은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맥주의 원료인 홉과 메가에는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들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만, 과음이나 잦은 음주는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에 대한 색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